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이에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8월 12일 56명, 8월 13일 103명, 8월 14일 166명, 또 8월 15일에는 279명. 매일매일 곱절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노진섭 시사저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노진섭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점점 지금 확진 사례가 늘고 있어요, 노 기자님. 네. 뭐 지난 주말 사이에는 좀 어땠습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3일 동안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첫 환자가 나오고 500명이 넘기까지 딱 4일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수도권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최근에 뚜렷한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 확산. 뭐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확산세는 더 심해진 게 하루 나온 확진자 수의 90%가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교회나 클럽, 뭐 물류센터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나왔다면 지금은 남대문 시장, 학교, 교회, 식당, 뭐 커피숍, 영화관 우리 주변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무슨 뭐 강남 일대 사무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양평 마을잔치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매우 복잡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깜깜이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겠네요.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이 15% 육박했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거의 너무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환자를 발표하는 방역 당국의 태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방역 당국의 태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얼마나 오고 해외에서 얼마나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국내 발생 몇 명, 해외 유입 몇 명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국내 발생이 적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일 날 국내 발생이 85명, 해외 유입이 18명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신규 확진자는 103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아니고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3명을 85하고 18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띄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 발생은 85니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죠. 그렇네요. 해외 유입도 국내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발생하는 발표하는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교회가 이제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무엇보다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했다는 게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 기자님. 이번에 한 교회에서 검사 받아야 될 대상이 한 4,000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받은 경우는 한 800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아직 검사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받은 800명 가운데서도 200명이 확진됐으니까요. 뭐 상당한 숫자죠. 25% 양성률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놔두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땜질식으로 지금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선제적 방역이 지금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막았다가 풀었다가 다시 뭐 풀어놓으니까 늘어오면 다시 막고 이렇게 반복만 해서는 이 바이러스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의사들도 이런 문제들을 예전부터 지적을 해왔고요. 그렇죠. 우리 노 기자님께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지적을 하셨었어요. 예, 저도 이게 계속 보면서 이거는 방역이 아닌 거예요. 방역은 선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돼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에 2주 동안. 예. 이것도 국민의 경각심이 있을 때 효과적이지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해이해진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국민들이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올라올 때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 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경각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런 이렇게 느슨한 방역 태도로는 지금 이 바이러스는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걸 조금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바이러스는 틈만 보이면 퍼진다. 이거는 완전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자, 그런데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그 혈장 치료제 그 생산을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지난 10일부터는 임상 시험용 제조 공정을 완료했다고 또 이제 전했어요.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진섭 기자님은? 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그 중환자에게만 약간 효과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예. 이 혈장 치료제는 지금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한 700여 명한테 혈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그 주사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마쳤다. 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그걸 가지고 식약처가 이제 승인을 곧 내줄 겁니다. 그러면 임상 시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일단 그제서야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임상 시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혈장이니까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1상은 일단 건너뛰고요. 2상으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상으로 가서 지금 뭐 5개 병원에 60명을 대상으로 혈장 치료제를 투여하는 이 임상 시험을 하는 건데요. 이게 중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그 환자한테도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메르스 때도 우리가 혈장 치료제를 사용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갖게는 하는데 이 완치자한테서 혈액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 개발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제발 좀 그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그 세계 첫 코로나 백신 등록을 공식 선언을 했어요. 푸틴 그 대통령이.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백신 이름이 또 그 스푸트니크 V라고 합니다. 이 스푸트니크 V가 이제 냉전 당시 구소련이 개발한 그 세계 첫 인공위성에서 따온 건데 이 뭐 백신 경쟁을 두고 미국과 상당히 뭐 이렇게 미국을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그 언론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미국 깜짝 놀랐죠. 미국이 올해 특히 11월 대선 전에 자기네가 백신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뭐 벌써부터 내놨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인데 일단 그렇게 빨리 나온 배경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하나는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한 건데요. 이 바이러스는 아이들한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세포 배양이 굉장히 쉽고요. 유전자 조작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유전자를 사실은 삽입해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이제 호흡기 질환 유발하는 거는 얘가 막아주니까요. 그것도 뭐 가짜라고는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배경은 3상 임상 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상 시험을 뭐 안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2상만 마쳤는데 이제 자국민에게 투여하겠다. 그러면은 노 기자님, 임상 시험도 안 하고 자국민에게 투여하겠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러시아가. 그래서 아마 이게 경쟁 심리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참 그나저나 이 코로나19가 지금 그 무섭게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이렇게 날씨가 되게 더운데 이 폭염 속에서 마스크까지 써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참 모두가 또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노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뭐 개인 위생적인 측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해야 될 거고요.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모임이나 여행을 반드시 자제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조금 느슨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스스로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하시는 게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행동이겠고요. 네. 마스크는 뭐 언제나 필요한 거고요. 손 씻기, 거리 두기 요즘에 조금 느슨해졌는데요. 손 씻기 잘 하시고요. 거리 두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일단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예. 사람은 지쳐도요. 바이러스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쳐도 바이러스는 지치지 않는다. 예. 예. 자, 노진섭 기자님도 저 여행 안 요번에 어디 놀러 안 가셨죠?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언제 저랑 같이 가요. 언제 저기 안정이 되면.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노진섭 시사저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